근신경통증조절학회의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4번 중둔근 수업을 진행할게요. 신용어로는 중간볼기근입니다. 중간볼기근. 중자가 중간이란 뜻일 거고, 둔이 그죠? 볼기란 뜻이었죠. 둔부라는 뜻이. 그래서 중둔근을 구용어로 보시고, 신용어를 중간볼기근이라고 합니다. 글루투스가 이제 둔부란 뜻이죠. 미디우스, 이 중간이란 뜻이죠. 미디움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 먹으러 갈 때 그 의미와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루투스 미디우스 머슬이라고 부르고, 자, 기시 정지를 보시면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골반 쪽에 붙었죠. 그리고 대퇴골로 와서 붙습니다. 더 자세한 용어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기시는 이는 점은 장골의 외측면에 붙어요. 자, 장골이라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장골이고 바깥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둔근의 근막에도 연결됩니다. 둔근의 근막. 그리고 정지는 닿는 점은 대전자의 후삼각과 바깥면의 근의 양측 모두에 붙습니다. 그러죠. 일단 대전자가 여기 보시면 큰 전자가 대전자고 여기 작은 게 이제 소전자예요. 큰 전자의 어디? 뒤쪽에 위에. 각이라는 거는 이 각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이 져 있는데 약간 뒤쪽에 붙고 위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중둔근의 정지 부분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대전자죠. 대전자 요 보시면 각이 져 있습니다. 그죠? 각이 져 있는 거에 위쪽 뒤쪽에 붙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전자가 있게 되고 이게 장골이죠. 장골. 그리고 요 앉을 때 쓰는 뼈가 자골이고, 자골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우리가 부끄럽다고 부끄러울 칠자로 치골이죠. 치골. 그래서 치골이 생식기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의미가 들어가고, 그래서 치골이라 그럽니다. 두덩뼈라 그러기도 하고, 신용어로는. 자, 요렇게 기시정지가 되어 있고, 이 기시정지를 짧아지게 하면 단축성, 늘어지게 힘을 쓰게 되면 이완성 수축을 하게 되는 게 이 근육인데, 이 중둔근도 앞쪽과 뒤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앞쪽 섬유, 뒤쪽 섬유. 그래서 이 두 개 기능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뒤쪽 근육이 더 짧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대퇴골이 외전이 일어날 것이고, 앞쪽이 짧아지면 어때요? 골반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대퇴골이 앞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내회전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만 봐도 어떻게 기시정지만 알아도 대충 이제 기능이 나오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능을 보시면, 자,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고 서 있는 동안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죠. 그래서 중요한 외전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이제 걸어갈 때 한 발 들어보세요. 이때 오른쪽 다리를 들었죠. 왼쪽 다리가 있는 중둔근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골반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쪽 골반이. 그래서 중둔근 같은 경우 힘이 없으면 어때요? 한쪽 골반이 빠지면서, 자, 이게 무슨 증후라고 그러죠? 트렌벨레그 맞네? 트렌델렌베그 뭐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있죠. 중둔근이 약한 거에 대한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둔근이 약할 경우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죠. 옆으로 빠지는 거죠. 외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전부 섬유는 대퇴의 내전에 보조작용을 하고, 금방 얘기했죠. 앞쪽 섬유가 짧아지게 되면, 자, 고정이 여기 골반 장골 쪽이 고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짧아지니까 어때? 내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 중둔근이 주동적인 건 아니고, 요 앞쪽에 뭐가 있죠? 더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근막장근이 있죠. 그보다 더 큰 주동적인의 이 고관절 내전근은 뭐예요? 내전근들이 하죠. 내전근들이. 내전근이 가장 크죠? 큰 근육이 가장 큰 힘을 쓰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내전근이 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외전, 바깥쪽에서는 누가 도와준다? 근막장근과 함께 더 보조적으로는 중둔근의 전부 섬유가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능동적 굴곡시, 굴곡의 증가에 따라 활동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리를 한번 들어 올려 볼까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보시면 이때 중둔근에 전부 섬유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어때요? 더 많이 짧아지겠죠.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걷거나 앉아 있을 때 고관절 굴곡이죠. 이때 어때요? 중둔근 전부는 항상 짧아져요. 근막장근도 짧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고관절이 굴곡된 자세가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중둔근 중에서도 어디? 전부 섬유, 후보보다는 전부 섬유를 우리는 더 이완성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이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항상 장요근이라든지 근막장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둔근 전부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면 외전할 때
특히 양반다리 할 때, 자, 다리를 한번, 한쪽 다리를 올려보세요. 이때 어때요? 근막장근하고 중둔근 전부가 안 늘어나주면 어때요? 골반이 이제 양반다리 할 때 못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반이 뒤로 누우면서 우리가 후만된 데서 양반다리를 앉으면 바닥에 앉았을 때 등이 굽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중둔근 전부와 근막장근 스트레칭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양반다리가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고관절 외회전 자세가 안 되는 거죠. 왜? 내회전 시키는 중둔근 전부와 근막장근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반다리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아, 중둔근 전부하고 근막장근을 잘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전근이라든지 뭐 다른 근육들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이 중둔근 전부와 특히 근막장근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보행의 육악기. 육악기가 뭐죠? 이제 다리가 떠 있는 거, 걸어갈 때 떠 있는 상태를 육악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육악기 시 반대측 골반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한 다리로 지탱해야 되는데 한 다리로 이제 다리가 떠 있는 게 이제 반대쪽 다리죠. 떠 있는 다리의 반대쪽인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어때요? 유지를 못 해가지고 골반이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중둔근 약화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때 이 보행을 하거나 한쪽 다리를 들어보라 했을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옆으로 빠져요. 옆으로 빠지면서 중둔근 약화에서 생기는 증상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화가 되면 이 상동신경이 지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상동신경 있죠. 상동신경이 폐색이 됐을 경우 중둔근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근육에 의해서 폐색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경지배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폐색의 개념, 어떤 근육에 의해서 눌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는 4번, 5번 요추신경에서 나와서 청골 1번 신경에서 지배를 하게 되죠. 자, 보시게 되면 상동신경은 자, 여기 있죠. 여기 위로 갑니다. 그죠? 상동신경이 이렇게 위로, 이상근 위로 가는 게 상동신경이에요. 중둔근과 소둔근과 근막장근을 지배하고 있죠. 하동신경은 아까 앞에 소개했죠. 대둔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자세히 볼게요. 이제 끝으로 나와 있는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 근육이 이 신경이 상동신경이에요. 상동신경.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상동신경이 4번, 5번 S1에서 나오죠. 4번, 5번 S1에서 연결돼 가지고 위 볼기신경, 상동신경이에요. 그래서 상동신경인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게 이상근이에요. 이상근 위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혈관도, 상동혈관도. 자, 상동혈관이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상동신경하고 상동혈관, 동맥이 이상근 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 모습이에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게 치골이고 이제 청골이랬죠. 꼬리뼈. 그러니까 어때요? 몸을 좌우로 나눈 상태예요. 좌우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잘라놓은 거에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는 뒤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좌우가 보이고 위아래가 보인댔고 얘는 앞뒤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좌우의 모습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 근육을 잘라내고 없앤 상태에서 앞에서 뒤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뒤를 보고 뒤에서 앞을 보고 안에서 바깥쪽을 본 거죠.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 금방 봤던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치골이 앞에 있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앞에서 뒤로 바라본 거. 그래서 앞쪽에서 나가죠 신경이. 자, 4번, 5번 S1에서 나간 신경에 상동신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동구문근이라 그러죠. 이 이상근이라는 이상근의 위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이상근을 지배하는 신경이고 세 번째 있는 게 하둔신경이에요. 이상근 밑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근이 지나가는 길을 그래서 여기 이상근이 붙어 지나가는데 이상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신경이 나오기 직전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나오기 직전까지 이 안쪽 면에 붙어 있어요. 이상근 자체가. 그리고 여기로 빠져나와서 나중에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붙는 거죠. 청골의 앞쪽에 붙어서 뒤로 해서 이렇게 붙는데 신경은 어디 있어요? 이상근이 이렇게 있으면 제 이상근이라는 이 손가락 근육 손가락 앞쪽에 이제 붙어서 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둔근을 풀 때 뭘 풀어야 돼요? 혹시나 이상근과 소둔근 사이에서 눌려가지고 부전마비가 생겨서 약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 항상 중둔근과 함께 이상근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이상근보다는 소둔근 때문에 더 눌릴 수도 있다는 거. 요 두 개는 같은 패턴으로 가고 이상근은 긴다리 패턴으로 갑니다. 이거는 3강 수업을 듣고 4강 이론까지 저희 이제 근신경통정조리학회 수업을 들으면 이 이론이 나오는데 긴다리 쪽 패턴은 이상근이 힘을 쓰게 되고 짧은 다리 패턴은 중둔근과 소둔근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짧은 다리 쪽에 중둔근에 이상이 오는데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소둔근도 같이 문제가 오면서 신경까지 눌려버렸을 경우 이때 또 2차적인 신경의 약화로 인해서 신경의 폐쇄교를 해서 중둔근의 약화로 또 문제가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 위에 누가 듣고 있죠? 중둔근과 대둔근이 듣고 있죠. 그래서 대둔근의 문제와 중둔근의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둔근까지 이상근까지 해결해야지만 이 신경의 흐름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임상에 조금 하기 위해서 기초를 지금 아주 제가 좀 저희 학교에서는 좀 남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여러분들이 잘 딱 끼면 나중에 2강 수업과 3강, 4강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추구하는 어느 정도의 테크닉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고 이유 우리가 이제 치료에는 에비던스를 좋아하죠. 근거 중심의 치료. 그래서 그 근거를 아주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학문에 대한 치료에 대한 학문이 정확한 자리를 잡겠죠. 지금 한의학 쪽에서는 이거를 경락을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의학을 조금 높이 평가 못 내리고 있는 추세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도 경락을 정확하게 풀어내서 경락이 지나가는 길에 대한 설명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나면 그때는 한의학도 이제 싹 다 밝혀지는 시대가 오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과학의 발달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RI나 CT를 통해 가지고 뼈나 이 모든 것들을 신경을 혈관을 다 정확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이제 발달된 의료 장비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아마 경락이나 인파까지도 정확하게 지나가는 흐름이 나오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찍었을 때 동영상처럼 그 경락이나 길이 지나가는 게 막 보이는 의학의 기술이 아마 발전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볼 때 한의학도 완벽하게 밝혀지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임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해부 생리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한동안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만 경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해부학적인 얘기를 중시 여기는 서양 학문의 중심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제 뭐 좀 비과학적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못 믿는 사람들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안 믿겠죠. 우리가 하느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처럼 하지만 믿는 사람은 믿듯이 우리가 한의학적인 것도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동양의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까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근신경동종조절학기 원래는 근육과 신경과 경락까지도 연구하는 게 저희 학회입니다. 하지만 저희 수업이 5강까지 1년 동안 반복되는데 한의학적인 부분은 조금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게 되면 비과학적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의 해부학 실습을 가게 되면 거기는 중의사들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의죠. 한의와 그다음에 서양 학문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해부학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침자리도 해부학주로 다 찔러놓고 어디까지 자극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다 공부가 이론이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에 갔을 때 또 이제 한의학적인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학회 차원에서 지금 공부를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중국 해부학 실습을 가게 되면 실습 내용이 저희는 이제 이런 서양적인 해부 생리학과 함께 이제 경락에 대한 이론까지도 같이 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잘 안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조금 하고는 있지만 저희 관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공부까지도 저희가 깊이 있게 해부학 실습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번 7월에 같이 갈 때 한번 같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미리 이제 예매를 비행기표와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해부학 실습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5월 초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될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공부를 이 공부와 함께 좀 더 깊이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